스티브 비건 같은 사람은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젊었을 때 러시아와 동구에 있으면서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해체랑 관계됐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스티브 비건 같은 사람이 2019년 10월에야 이제 국무성의 수석 부장관, 그 뭐더라? 부장관이 언더 세크레터리가 있고요. 데피티 세크레터리일 거예요. 데피티 세크레터리는 한 명이고요. 언더 세크레터리는 6명인가 숫자가 많아요.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그 부장관이죠, 부장관. 딱 한 명이에요. 국무성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한반도 상황을 중시를 하고 계속 강화시켜 왔는지, 폼페오 장관, 그 다음에 해리 해리스, 그 다음에 앤드루 킴 헤임 뽑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스틸웰, 그러니까 이스트에이시아 그러니까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들여다 놓고, 그 다음 스티븐 비건, 지금 북한 다뤄내는 스티븐 비건을 국무성에 2인자로 박아놓고, 이게 1년의 과정이 쫙 있다고. 근데 이 과정이 언제 시작된 거냐? 2018년 3월에야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틸러슨 트위터로 해임된 사람 아니에요. 걔기다가 국무성 PC 좌파 딱 붙잡고 걔였다고. 이 틸러슨은요, 부시 왕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직 뭐냐면 엑슨모빌 회장입니다. 부시 왕조가 그게 미국 그 석유 대기업들의 그 대변인하는 데거든요. 부시 자신이 그 집안 자신이 원래 그 석유 개발하는 유정을 소유한 그 집안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그 미국 석유 재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셰일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좀. 그리고 그 중동 이슬람 석유 게임에 굉장히 능하고 그걸 선호하고. 지금 중동 이슬람 석유 게임 왜 제대로 안 합니까라고 하다가 쫓겨난 게 매티스 아니에요, 국방장관. 그 다음에 그 주장 또 하다가 쫓겨난 게 존 볼턴이잖아요. 존 볼턴이 잠깐만요. 아들 부시 때 2003년 이라크 전 때 없는 이라크에 그 있지도 않은 WMD 있다고 주장을 떠들어갖고 이라크 전 벌리도록 그 바람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도 당하고 그랬죠, 존 볼턴이. 그러니까 볼턴도 이 계열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인생 살아온 걸 보면. 근데 이 부시 왕조, 그 다음에 중동 이슬람이랑 관계된 석유, 여기는 다 그 나중에 보면은 이게 공화당 배신자 그룹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북군 배신자 그룹. 다시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공화당 성향은 공화당 성향이고 겉으로 보면 보수인데 죽은 맥케인 같은 사람.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반 트럼프고, 실제로는 옛날부터 내려온 중국을 끼고 옆에 미러를 하고 러시아랑 대립을 하고 중동 이슬람을 모시고 이슬람 석유를 모시고 이 구도, 서유럽을 맹방 일본지로 대접하고 이 구도가 이게 올바른 구도다. 트럼프 지금 잘못된 노선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공화당 내지 보수의 그 진영. 저는 그걸 북군 배신자 그룹 혹은 그렇게 부르는 거죠. 틸러슨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북군 배신자 중에는 한반도 정책에 틸러슨 같으면은 그냥 그 국무성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PC 좌파들에 휘둘려 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서 날려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나간 거예요. 그냥. 틸러슨이 뭐 1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그때 와갖고 박 대통령 한번 만나고 갔으면 1월 달에 탄핵까지 안 넘어간다고요. 딱 메시지 주는 거니까. 미국 여기 주한 미 대사관 직원들한테 메시지 주는 거니까. 근데 야, 그렇게 각 잡혀서 그렇게 탄핵으로 흘러가고 있어. 거기 내가 왜 끼어들어. 오케이. 탄핵 빨리 해치우면, 그리고 박이라는 인물 없어지면 나 그때 방문할게 해서 3월 17일 날 온 거예요.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제가 제하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마음대로 하죠. 아니, 공직할 생각 없으니까. 무시무시한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참고로 미국 국무성에는 이 남군 군성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힐러리는 2013년에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이제 취지를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휴전선 북쪽에 적당히 적대적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초강성 인물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 및 중국 인민해방군을 제어하려고 심각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거의 중국 공산당 떠받드는 얘기예요. 친중파. 이게 힐러리예요. 근데 힐러리가 국무성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 힐러리 인맥이라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11월 6일 그 미국 대선 있던 날 여기 서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한국 사람들한테 와서 미국 대선 실황 중계 보세요. 피자랑 맥주랑 콜라 대접합니다. 이래가지고 쫙 사발통문 돌렸어요. 저는 내가 거기 가서 그걸 왜 보냐. 지금 탄핵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안 갔어. 저는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받아갖고 같이 가자고 저한테. 나 거기 안 갔어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말 들어보니까 CNN을 틀어놓고 했대. CNN. 힐러리 당선됩니다. 축하하던 그 방송이요. 아니 여러 개 방송 2개쯤은 폭스랑 CNN 2개를 튼다든지 뭐 MBC랑 폭스를 튼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로 딱 CNN으로 해서 큰 화면 하나 딱 틀어놓고 힐러리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하고 파티를 벌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것들이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서울에 나와 있는 미 국무성 것들이. 그렇게 힐러리가 이런 관점을 가졌다는 얘기는 2016년 서울에 나와 있는 미 국무성 직원들 대부분이 이런 관점이란 소리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있죠. 문재인 정부가 월급을 주고 있는 워싱턴의 간접 러비 재단이 있어요. 이거 물론 법률적 의미의 러비 활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비 재단이 아닙니다. KEI. 한국에서는 한미 연구재단인가 뭐 그렇게 번역하는데 KEI면 코리아 이코노믹 인스티튜트라 그래서 워싱턴에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한국명을 써요. 심은경이라고. 왜냐면 첫 남편이 한국인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피스코로 한국에 왔었거든요. 이제 영어명으로는 스티븐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초강경 반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심은경이 그 칼럼 쓰는 거 보면 트럼프는 탄핵을 당했어도 100번 당했어야 돼. 그럼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 반 트럼프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는 PC 좌파들 그러니까 친중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랑 동맹관계다. 즉 남군이랑 동맹관계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스티븐스는 국무부의 PC 좌파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전형이죠.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바노비치 여기도 똑같은 그런 유형의 인간이고요.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치참사관 이 사람이 2000년경에 했죠. 이 정치참사관을 샤다페어 그 높은 자리예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80년대 같으면요. 이 주한미 대사관 정치참사관이 양김한테 3김한테 전화 걸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양말발로. 그 정도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근데 이 사람은 2000년 초에 노무현 때 무렵에 했으니까 그때쯤은 한국이 이제 살 만큼 됐기 때문에 뭐 양말발로는 안 뛰어나가서도 구두 신고 뛰어나갔겠죠. 그 구두 아마 닦고 나갈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훌륭한 자리예요. 저 자리가. 그 조세균 같은 사람. 조세균 요새 발언하는 거 보세요. 이건 조세균대로 하자면 트럼프는 벌써 탄핵 한 100번 당하고 총살 한 10번 당했어야 돼요. 그런 발언해요. 조세균. 그러니까 여기 주한 미 대사관 국무성 라인들이 그렇다니까 성격이. 미 8군도 그 자기들끼리 말 조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자기들끼리도 군인들도 이 자유 보수 관점 우리가 흔히 보는 데이비드 맥스웰 같은 군인이 있는가 하면 아주 굉장히 맹렬한 자유 보수 관점이죠. 이게 느물느물한 PC 좌파 군인도 많다는 거예요. 장성들 영관급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워싱턴에서 오다 떨어진 걸 제대로 표현을 안 한데 살살 말 돌려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국무성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남이승만이요. 평이 이렇습니다. 공산당과 싸우는 것보다 미 국무성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다. 우남이 미 국무성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끝까지. 박정희 대통령한테 미 국무성이 보낸 사인은 뭐겠어요? 죽든 살든 너 알아서 해. 단 우리 개망신 시키지 말고 너 자유민주주의 해야 돼. 너 유신 같은 거 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그때 죽을 자리에 갔던 때거든요. 미국이 통째로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겨줄 수도 있다라고 주울레 모택동한테 추파를 던졌을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오일 쇼크 두들겨 맞기 시작할 때고요. 오펙이 힘이 좋아지니까 얼마나 힘이 좋아졌냐. 우리가 유신이 72년인데 그게 72년도 아닌가? 뮌헨 72년일 거예요. 뮌헨 올림픽. 88년이니까 16년, 72년 맞아. 뮌헨 올림픽 때 검은 9월단이 어디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이 이스라엘 그 선수들 또 다른 나라 선수들 또 독일 경찰도 총으로 쏴 죽이고 나서 얼마나 오펙의 힘이 좋은지 오펙이 나서서 야 저들 비록 테러는 했지만 그거 정의로운 정말 그 울분에 차서 한 거니까 쟤들 준국가로 대접해야 돼. 아니 테러한 놈이 갑자기 준국가 대접 받았다니까요. 올림픽 촌에 들어와서 테러한 놈이. 말이 돼요 이게? 그 정도로 오펙의 힘이 좋은 거예요. 지들끼리 우리식으로 하면 그죠. 왕들끼리 전화하는 거죠. 심심한데 스위스에서 점심 먹어. 거기 스위스에서 제트기 타고 날아가면 2시간 3시간이면 날아가거든요. 스위스 제네바까지 딱 뿅 하고 제트기 타고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야 심심한데 요번에 미국 애들 좀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이스라엘 애들 까부는데 저거 미국이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오케이? 유가 그러면 한 30불 더 올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당신 내 얼마 감산. 우리 얼마 감산. 얼마 감산. 오케이. 사인해. 사인. 감산 딱 들어가서 유가 30불 퍽 올라가는 거예요. 오펙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유엔 연설에서 2017년 9월 달에 트럼프가 연설하는데 한 15분 정도, 40분 연설에서 한 10분 정도를 오펙이 they ripped us off라 그러잖아요. 우리 껍질을 벗겨 먹었다라고. 우리 착취했다라고. 오펙을 한 10분 깠어요. 그 연설 한 40분 중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지경에 몰리니까 또 인도차이나에서는 지고 이러니까 그냥 박 대통령한테 우린 지금 이제 죽을 똥살똥한 처지에 이제 빠진 거 아니에요. 나라 안보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을 쌈을 싸서 모택동 주울레 입에다가 넣어주겠다는 식으로 막 거기 가서 추파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박 대통령 한국에 대해서는 야, 너 죽든 살든 알아서 해. 우리 이제 힘들어서 너희 원조도 다 끊고 우리가 원조 없이 살 수 있게 된 게 70년대는 못 그랬어요. 70년 초반엔. 원조 막 줄어들어가서 나중에 원조 없어지잖아요. 79년경인가 없어지죠. 원조 다 못 줘. 근데 죽든 살든 알아서 해. 근데 우리 개망신 시키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하라니까. 특히 카터. 우리 국빈 방문한 자가 국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인권 얘기를 79년도에 인권 얘기를 6번인가 해요. 박정희 엎어라 이거지. 잡아 죽여라 이거예요. 사인 딱 보낸 거라고 그때 카터가. 국빈 방문한 자가 지미 카터 그 땅콩 농장 주인공이.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 국무성 PC 좌파에서부터 기획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전부.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미 국무성의 그 독특한 그 관료주의 안에 그것과 결합이 되어 있는 PC 좌파 근성,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 근성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아까 줄줄이 이름 봤잖아요. 조세비온 한국계, 그 다음에 한국명 심은경으로 불리는 스티븐스, 중앙일보에 칼럼 쓰고 있죠. 제 말 안 믿어지시면요, 구글링에서 중앙일보 심은경에서 칼럼 쭉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반트럼프인지 바로 알으세요. 그 다음에 이바노비치, 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날리게 됐는가? 미 국무성의 남군 내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틸러슨 같은 북군 배신자들은 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배팅을 했을까?
일단 우리가 2016년까지 남군은 정신분열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바마의 그 린치핀이라는 얘기, 인도태평양의 가장 핵심이 한반도다라는 군사 전략이 대충 나와요. 중국이랑 대립하고 그러려면 또 북한 핵 컨트롤하려면 군사적으로는 대립구도 가는 것 같아. 북한도 응징할 것 같아.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그 힐러리 연설에서도 나오지만 중국 공산당에 100% 의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열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박 대통령은 북한 응징을 북한 해방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맞죠. 북한이란 체제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저거 뭐 코피 작전이니 뭐 정밀 폭격이니 해서 살살 응징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답 안 나와요. 그냥 전면 접수해서 해방시켜버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답이. 그래서 박 대통령은 미국이 강수 좀 쓰니까 군사적으로는 이거 해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추정입니다.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미국 안에 좀 뭐 그거 별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쪽은 없어. 남군 성향이 좀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그 길 가면 끌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박 대통령이.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미국의 그 강경 조치 이렇게 좀 따라가는 척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척하면서 했으면은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끄는 것보다 더 가서 북한을 더 압박했다고요. 사드 배치, 개성공단 철수, 통진당해산, 전교조 법외노조와 민노총 탈퇴 자유와 그다음에 참수작전, 남재중 원장 시켜가지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북한 해방을 선언해버렸다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남군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움직임을 대단히 위험스럽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아가서 박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 퇴임한 후에 그냥 퇴임 대통령이 아니에요. 한 1,000만 표 이끌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야 대통령일 때도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북한 해방 쪽으로 끄는데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리가 주는 제약 없이 막 발언을 하면 얼마나 도발적이고 위험스럽겠냐라고 미국 남군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탄핵, why not? 지금 지들 대통령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탄핵한다고 날치는 거 보세요. 자기들 대통령도 그러는 판인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why not? 저 위험한 사람이야. 대통령 그만두고 나선 더 위험해질 거야. 탄핵해서 날려버려.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이런 걸 선호했을 수 있어요. 공작을 했다고까지는 전 얘기 안 하는데 박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이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거예요. 제가 미국 남군으로서 제가 국무성에 근무하는 미국 남군이다. 그럼 저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다 추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전을 좀 가져야죠. 우리 비전이 뭐냐? 자, 이런 이제 다시 정리하면 박 대통령 그래서 미 국무성 라인, 국무성의 남군 성향, 또 북군 배신자 성향들은 그래서 그랬겠구나. 또 트럼프 정부 초기 때 그때 그 황당한 북군 배신자 틸러슨을 장관으로 잘못 앉혀놔갖고 이 틸러슨이란 자가 미국 국무성 내 남군들하고 손을 잡고 완전히 개판을 치다가 나중에 트위터로 해임당한 그 틸러슨인데 이 인간이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탄핵 움직임을 오케이 했겠구나. 이 탄핵을 누구예요? 무지하게 서둘렀잖아요. 서두른 이유가 행여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국무성의 한반도 라인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방향을 뒤집을까 봐 서둘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무시무시하게 서둘렀거든요. 뭐 날짜를 정해버렸잖아요. 헌재소장 박머시기가 자기 퇴임하면서 퇴임하는 날 날짜 정하고 나갔어요. 3월 초로 3월 10일인가 뭐 3월 며칠인가에 끝내야 된다고 날짜 정하고 나갔다니까요. 대통령 지금 탄핵에 관해서 날짜를 정하고 나갔어요.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거 왜 그랬겠냐?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 국무성의 친중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그 PC 좌파 세력이
의무량으로 지원 내지 묵인해온 탄핵 프로세스에 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방향을 뒤집을 여유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전 서둘렀다고 보고 틸러슨이 서둘러라고 하고 자기는 그거 다 끝난 다음 7일 후에 방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게 판이 커서 무거운 마음이죠. 네, 이렇게 앞에 살펴왔듯이 이 박 대통령 탄핵과 이 미국의 내전, 또 미국의 남군, 즉 다시 말해서 친중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이게 다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큰 판을 본다면 일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문명, 현대 문명, 영어로 모더니티 이게 이제 변곡점을 통과했습니다. 인간을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개인을 떼내갖고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만드는 그 경향이 굉장히 완화돼 가고 또 극복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석유 안보가 확립이 됐고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미국의 지금 자유보수 혁명,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을 앞세운 미국의 자유보수 혁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미중 사이에 문명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북한의 접수 해방이 운명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문재인 586 집단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저지르잖아요. 저런 짓 저지르고 어떻게 내년에 총선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까닭도 지금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비슷한 변화. 아무튼 걔들 입장에서는 지금 악몽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무력화돼 가죠. 그다음에 북한의 접수 해방 이런 거 시나리오가 눈앞에 언뜻 보이죠. 악몽과 같은 상황이 오니까 걔들은 뭐 투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까서 결과는 자기들이 이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 잡아가지고 완전히 사회 전체를 공포 정치로 억눌러야 되고 안 그러면 망한다. 이제 이 계산을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미국 그 자체와의 동맹은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국가 차원에 있는 문제고 우리 시민 차원에서는 미국의 자유보수 혁명 진영과 동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미동맹이라고 이름 짓는 것도 좋은데 한미동맹의 본질이 뭐냐. 지금 미국이 내전 중이니까 아태 자유동맹이다 이거예요. 한미 자유동맹이다 이거예요. 한미 반중동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보수동맹이라는 얘기를 안 하냐. 이 보수란 단어가 컨서버티브란 단어가 미국에서의 의미와 우리에서의 의미가 달라요. 미국에서는요.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 플러스 경제적 보수주의 플러스 애국주의예요. 그때 애국주의는 뭐냐. 미국은 이제 그냥 애국주의가 아니라 아메리칸 스페셜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특정한 인류를 이끌어가는 특정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나라다. 그걸 미국 특별주의, 아메리칸 스페셜리즘인데 미국 애국주의는 그냥 애국주의가 아니에요. 아메리칸 스페셜리즘이에요. 미국의 소명의식이라고요. 남들 다 못 살아도 좋다. 미국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계의 리더, 우리가 문명의 리더, 우리가 인류의 리더다라는 소명의식이라고요. 미국 애국주의는 그게 배 있어요. 아메리칸 스페셜리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그래서 이거가 결합되어 있는 게 미국의 보수주의예요. 반면에 한국의 보수주의는 뭐냐. 한국은요. 아이콘이 문화미승만과 박정희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식으로 보면 그냥 보수가 아니라 그냥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꿔버린 개혁가들이에요. 일단 문화미승만은 당 이름이 보수당이 아니라 자유당 아니야. 리버럴 파티. 박정희는 제가 보면 군복 입은 개혁 리버럴이에요. 그때 리버럴이라는 건 200년 전 리버럴. 요새 정신머리 없는 썩어 빠진 리버럴 말고 에드먼드 버크 우리가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200년 전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은 보수주의의 아버지인데 그때 보수주의는 뭐냐 고전적 리버럴리즘 고전적 자유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혁명 안 된다.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데 개혁 이거 계속 열심히 잘해야 된다. 엄청난 개혁가였거든 에드먼드 버크. 그냥 옛날 거 다 좋아 이게 아니에요. 에드먼드 버크 엄청난 개혁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의 핵심을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서 찾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고전적 자유주의랑 같은 거다. 그 괴가 같다. 같은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 사상적 보수주의. 영어로 이름이 있어요. intellectual conservatism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보수주의. 사상적 보수주의라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를 곧바로 다 물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상적 보수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보수 동맹을 했을 때 그 보수가 좀 달라요. 어감이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 동맹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태 자유동맹, 한미 자유동맹, 한미 반중 자유동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냐? 미국의 남군 적입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우리 적입니다. 이 어느 정도 적이냐? 거의 간첩 종북 보듯이 봐야 됩니다. 힐러리를 볼 때 우리 간첩 종북 보듯이 봐야 되고 조셉 윤을 볼 때 간첩 종북 보듯이 봐야 되고 스티븐스를 볼 때 간첩 종북 보듯이 봐야 돼요. 전 주한 미 대사 스티븐스. 이게 친중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거나 PC 좌파거든요. 이게 미국 안에 미국의 북군 즉 자유보수혁명 세력과 대결하는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종북 친북 당연히 우리의 치명적 적이죠. 또한 한국의 짝퉁 보수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정경련 인맥 중 일부 또 트럼프 장사치 뭐 이렇게 타령하는 자들 이거 다 우리의 적이에요 사실상. 이 자들이요 전부 다 미 국무성의 남군 내지 미 국무성 안에 틸러슨 같은 종류 혹은 국방장관 매티스 같은 종류 이런 자들 즉 중국과 적당히 계속해서 밀어내 나가고 한반도 북쪽에는 김일성 영생거 온전시켜 놓고 적당히 대립하면서 게임해야 된다. 이거랑 같은 관점이라고요. 이걸 적으로 사실은 규정해야 돼요. 제일 골아픈 적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인상이 우파고 보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골이 아픕니다. 하지만 뭐 인생이 골 아프지 않으면 심심하잖아요. 골이 좀 아파야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인생을 좀 더 풍부하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서로 위안해 가면서 용기 내어 가면서 헤쳐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수처 뭐 통과되든 말든 이제 우리는 공수처 통과되면 공수처 철폐운동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헌법소원이 줄줄이 붙을 텐데 특히 저 인지단계 보고 저거 넣으니까 저건 헌법소원 넣기 정말 좋아요. 특히 검사들이 인지단계 보고해 놓고 이 사항에 의해서 나는 검사가 헌법적으로 규정된 검사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라고 헌법소원하면 돼요. 그러면 보고했기 때문에 적법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적법한 거고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어요. 치명적 불이익을. 뭐 울릉도에 발령하는 거 외에는 치명적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어요. 독도 발령도 나오겠네 잘하면. 자, 그래서 100건의 1만원 모십니다. 010-3330-1242 예, 많이들 주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 방문 인증샷 찍기죠. 010-4597-2224로 전화 주시면 같이 방문하실 분들 이렇게 다 연결시켜 드리고 또 방문할 때 사용하실 키트나 자료 또 드리고 지원해 드립니다. 사실은 이 방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지역활동가 모집이 되는 거죠. 지역활동가로 나서시는 거죠. 그 첫 이제 대문을 열으신 거죠. 이 지역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 자유시민들이 네트워크를 짜서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고 견인하고 비판하고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지속이 안 됩니다. 미국의 경험도 그렇고 영국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010-3330-1242 주시면은 지역활동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활동하신 분들하고 다 연결시켜드려요.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이죠.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진실 짚고가기. 탄핵 진실 짚고가기. 28일 토요일 날 낮 12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 도로입니다. 저는 내일 나갑니다. 내일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좀 일찍 나오셔서 한번 들려서 이 청년들 한번, 저는 청년 아니에요. 저는 깍두기고요. 청년들 한번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